자, 일단 우리가 1920년대에 등장했었던, 많이 이렇게 했었던 무장 독립투쟁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이게 물론 우리가 국내에서도 천마산대, 보합당, 구월산대 이러한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다양한 그런 투쟁, 무장투쟁, 무장항쟁 같은 것들을 했었는데,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거의 여기 만주 지역이랑 연해주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었거든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이 독립운동사의 1920년대 독립운동사의 큰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곡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이렇게 반으로 나눠가지고 여기는 우리가 승리를 한 그런, 우리가 조금 얻어놓은 긍정적인 그런 내용이고, 이건 우리가 약간 조금 아픈, 우리가 약간 좀 졌다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그냥 피해를 입은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서 일단 처음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 게 봉오동 전투가 등장을 합니다. 봉오동 전투가 다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게 1920년대에 일어나는 봉오동 전투가 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훈춘 사건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훈춘 사건, 그리고 사실 여기 간도참변이 여기에서 또 같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 간도참변은 여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쪽에다 그냥 중간에다가 적어놓을게요. 그렇게 하고 훈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청산리 대첩을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서 큰 승리를 얻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여기 간도참변 같은 게 계속 이어지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독립군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자유시 참변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렇게 3부가 성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데, 이 3부가 성립이 되고 나서 또 미스의 협약 같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또 피해 같은 것들 입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큰 흐름으로 일단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고,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만주 지역과 연해주 지역에서 이렇게 독립운동 같은 것들을 했었단 말이지. 그래서 그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다뤘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보면은, 일단 이게 그림이 조금 많이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 그냥 만주하고 연해주 지역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쪽에 이렇게 백두산이 있고, 위치가 사실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정도로 알면 되는데, 우리가 그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왜 이쪽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무장 독립투쟁을 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는 일단 외국이잖아. 여기 조선 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그렇게 실시하고 있었던 무관통치, 물론 1920년대로 넘어가면은 문화통치를 바뀌긴 하지만, 일단 무관통치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이후에는 여기가 어쨌든 보면은 지리적으로 외국이긴 하지만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이쪽에서 자기들이 준비를 한 뒤에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일본군과 교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리적인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지리적인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가게 되었다. 우리 독립군들이 저쪽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우리가 보면 여기 서간도하고 북간도로 나뉘어져가지고, 특히 여기 서로분정서, 북로분정서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독립군들이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주 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여기 우리가 처음으로 등장했었던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봉오동 전투가 발발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보면은, 이쪽에 있었던 독립군들이 국내로 진입을 하고 있었어. 국내 진공작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일본 군대하고 막 이렇게 싸움을 하고 교전 같은 것들을 하고, 또 그 이외에도 식민통치 기간 같은 것들 있잖아. 여기서 일본이 우리 조선을 이렇게 먹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지. 특히 홍범도 장군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 대한독립군이 함경남도까지 이렇게 진출해가지고 결국 그냥 이쪽까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공격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이 약간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알면 되고, 그래서 지금 얘네가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 말하면 일본인들은 지금 얘네를 너무 공격을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쟤네가 아직 병력 같은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우리보다 조금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가지고 얘네들을 공격을 하면 섬멸할 수 있지 않을까? 독립군을 섬멸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같은 것들을 가지게 되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독립군의 본거지인 봉오동을 공격을 하려고 이렇게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봉오동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아마 이게 비교적 최근에 영화로 나와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봉오동에 보면은 약간 골짜기 쪽으로 일본군을 유인해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 같은 것들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얘네가 지금 자기들이 봤을 때 일본 군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이 이길 것 같은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우리 군들이 이렇게 독립군들이 이렇게 유인하는 대로 이렇게 끌려 따라가가지고 자기들이 결국 이 봉우동 골짜기에 모여가지고 그쪽에 숨어 있었던 약간 이렇게 잠복, 매복해 있었던 그런 우리 독립군들이 나중에 딱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공격 같은 것들을 이 사람들을 포위해서 공격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 전투에 그 대한 독립군, 홍범도 장군을 중심으로 하는 대한 독립군이 있었고, 또 그 이외에도 국무도독부군, 국민해군 이렇게 다양한 독립군 부대들이 있었어. 이렇게 독립군 부대들이 각각 있었는데 이쪽 봉오동 지역으로 얘네가 온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봉오동 전투가 1920년대를 이렇게 딱 여는 그 승리, 이렇게 여는 그런 전투였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봉오동 전투가 일어났었던 1920년을 보고 우리의 독립전쟁의 원년의 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920년을 우리의 독립전쟁의 원년의 해로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봉오동 전투에서 큰 승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를 하고 넘어가고, 그 이후에 이제 훈춘 사건에 대해서 보면은, 훈춘 사건은 그냥 이쪽에 한 지역 이름인데 지역명이 훈춘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쪽이 봉오동 근처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어쨌든 이쪽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적단들을 얘네가 그 일본군들이 이 마적단들을 이렇게 포섭을 하는 거지. 걔네한테 돈을 주고 너희가 가가지고 여기 일본의 그 식민 통치 기관 같은 것들을 공격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일본 영사관 같은 것들을 공격을 해라라고 얘네한테 돈을 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마적단들은 그냥 도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돈을 받고 당연히 여기 일본 영사관 이런 데를 공격을 하게 되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공격을 했는데, 일본이 지금 이걸 보면은 사실 이걸 그냥 딱 봤을 때는 일본을 공격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쓰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본이 이거를 조선인들이, 독립군들이 이렇게 우리 일본 영사관을 이렇게 공격을 했다라고 이렇게 약간 뒤집어 씌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야. 그게 훈춘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구실로 얘네가 이제 이쪽 만주 지역, 요 위쪽 지역으로 이렇게 좀 합법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합당한 이유 같은 것들을 대면서 독립군들을 공격을 하러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이고, 그래서 이제 훈춘 사건을 구실로 해가지고 일본군들이 이쪽으로 간도 지역, 만주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 이렇게 올라오니까 걔네가 대규모의 병력을 이끌고 올라온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있었던 우리 독립군들이 특히 김자진 장군하고 홍범도 장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여기를 그러면 우리가 맞서 싸우자라고 하면서 자리를 이렇게 피하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저쪽에 보면 청산리 대첩이 그렇게 일어난 그 청산리 부근 지역이 있는데, 그 청산리 부근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전투를 해서 우리가 일본군에게 대승을 하게 되었다. 사실 여기 청산리 대첩이라고 하는 것도 완루구하고 뭐 어랑촌 등 이렇게 다양한 좀 지역 같은 지역명들이 같이 많이 등장하는데, 어쨌든 이게 청산리라고 하는 그 지역 부근에서 일어난 계속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그냥 하나로 합쳐가지고 청산리 대첩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알면 되고, 청산리 대첩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 일본군이 지금 간도 지역으로 이렇게 만주 지역으로 넘어왔잖아. 이렇게 넘어오고 나서 일어난 독립전쟁 중에서 싸움 중에서 가장 큰 전투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것 자체가 우리 독립군이 이렇게 독립전쟁을 하면서 가장 우리 그 독립군들이 얻어낸 그 결과 중에서 가장 큰 그런 결과였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의를 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알면 되고, 그 이후에 보면 이번에는 그 우리가 간도 참변하고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 보면은, 간도 참변은 아까 전 말했듯이 1920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었거든.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얘네가 지금 간도 참변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일본이 우리가 봉오동 전투에서 졌잖아. 봉오동 전투에서 지니까 그거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화가 많이 난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 가지고 간도 쪽에 있는 주민들을 많이 학살을 했었거든. 얘네가 이렇게 학살을 하게 된 이유를 보면은, 자기들이 지금 생각했을 때 우리는 원래 봉오동 전투든 뭐든 여기서 이런 전투에서 이런 조선 독립군들에게 질 그런 게 없는데 우리가 왜 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도와줬구나. 그래서 너희가 다 같은 팀이구나. 너희가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우리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었구나라고 하면서 이쪽에 있는 간도 지역에 있는 그런 한국인들을 학살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간도 참변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고, 또 그 이후에 자유시 참변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자유시라고 하는 건 그냥 러시아에 있는 하나의 그 지역명이거든. 자유시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게 된 그런 사건인데,
일단 우리 독립군들이 간도 참변 같은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쪽 러시아 영토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된 거지. 그래서 독립군이 뭐 밀산부에 집결을 하고 그래서 대한독립군단을 조직을 한 뒤에 러시아 영토인 자유시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고통 같은 것들을 많이 받고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은 독립전쟁 같은 것들을 계속하기가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독립군들이 이렇게 모인 뒤에 다 같이 러시아 영토인 자유시로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쪽에 가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보면은 대한독립군단을 조직을 했었잖아. 대한독립군단이라고 하는 게 그 굉장히 많은 그 독립군 부대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거였었거든. 이쪽에서 내부 주도권을 가지고 약간 다툼 같은 것도 일어나게 된 거지. 누가 여기 이 지휘권이라고 해야 될까? 뭐 이거를 다스리는 가장 높은, 가장 최고의 권리를 관직에 앉을 것이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약간 싸움 같은 것들이, 다툼 같은 것들이 일어났었고, 또 외부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러시아의 적군이, 러시아의 적색군이 우리나라 군인들한테 무장해제 같은 것들 요구를 했어. 무장해제를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은 독립전쟁을 하고 있는 군인들이야. 그 전쟁을 계속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군인들이란 말이지. 근데 그런 군인들에게 이렇게 무장해제를 해라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의 같은 거거든. 전쟁을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죽으라고 하는 그런 것과 거의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던 독립군들이 러시아 적색군의 그 무장해제 요구를 거부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무장해제 요구를 거부를 하게 되니까 이쪽에 있었던 러시아 군대들이 우리나라 독립군들을 이렇게 많이 공격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유시에 모여 있었던 굉장히 많은 우리 독립군들이 많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자유시 참변이고, 그 이후에 3부의 성립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3부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 남주 지역으로 해가지고 나타나게 되는 건데, 얘네가 일단 약간 뭐라고 해야지, 여기 이렇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고 해가지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고 하는 이 세 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단 말이야. 여기 이렇게 세 개의 정부가 이렇게 조직이 되었어. 이 정부의 성격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민정 및 군정 조직을 갖춘 봉화주의 자치 정부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일단 이 3부가 어쨌든 이쪽에서 자유시 참변 같은 것들이 맞고 나서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이 독립군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 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부, 나라 전체를 뭔가 이렇게 좀 관리하는 그런 정부 같은 성격도 띠고 있는데, 독립군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약간 군정 조직을 이렇게 갖추고 있었다, 군대를 갖추고 있는 그런 정부였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이거 미스의 협정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3부가 성립이 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이 3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해가지고 독립전쟁을 진행해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같은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일본이 이거에 대해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만주 지역에 있는 군벌하고 자기들 이렇게 팀을 맺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일본이 그 만주 지역에 있는 군벌들이랑 이렇게 협정을 맺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쪽에서 그 독립군들 잡아가지고 데리고 오면은, 잡아서 우리한테 이렇게 보내주면은 걔네 머리 하나당 얼마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가 결국 이렇게 둘이 협정을 맺어가지고 우리 독립군들을 굉장히 많이 탄압을 하게 된단 말이야. 자기들에게는, 왜냐면 이게 한 명 잡을 때마다 한 명씩 다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만주 지역에 있는 독립군들을 아주 열심히 이렇게 물색해 나가는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만주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우리 독립군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이후에 이 3부가, 이 세 개의 정부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 국 내에서 보면은 국 내에서 약간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막 이렇게 진행이 된단 말이야. 우리 민족이 이렇게 다 여기에 있는 민족주의자들이랑 사회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독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민족 유일당 운동 같은 게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여기에 있는 만주 지역에 있는 이 3부를 이렇게 결합을 하자, 3부를 이렇게 통합을 시키자라고 하는 3부 통합 운동 같은 것들이 전개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 보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두 개로 약간 줄어들게 된단 말이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된단 말이야. 일단 북만주 지역하고 남만주 지역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북만주 지역에는 혁신의회가 등장하고, 혁신의회가 이렇게 북만주에는 혁신의회, 여기는 국민부가 이렇게, 남만주에는 국민부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거든. 혁신의회, 국민부 이렇게
이렇게 나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얘네가 이렇게 세 개의 그 정부를 이렇게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북만주에 있는 그 혁신의회가 생겼고 또 남만주에는 국민부가 이렇게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국민부는 나중에 또 조선혁명당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조선혁명당으로 이렇게 약간 좀 개편이 되고 여기에서 또 군대로 있는 그게 조선혁명군이거든. 이렇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 여기 혁신의회는 이제 한국독립당으로 개편이 되는 말이고 나중에 한국독립당으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산하부대로 있는 게 한국독립군이 이렇게 산하부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여기 보면 이렇게 세 개의 우리가 정부가 있었는데 민족유일당 운동 우리가 조금 있다가 그렇게 배울 민족유일당 운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조금 좁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고 그 이후에는 우리 이번에는 그 의열단 부분하고 한인 애국단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의열단에 보면은 의열단은 그 김원봉 선생하고 윤세주 열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의열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의열단이라고 하는 조직은 비밀 조직이었어. 여기에서 우리가 다양한 그런 활동 같은 것들을 하는데 비밀리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비밀 조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여기 또 특징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이 사람들이 활동 지침을 이렇게 삼고 있었거든.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해가지고 신채호 선생한테 부탁을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자기들 강령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었다, 강령으로 채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 그래서 여기 이거에 대해서 보면은 이게 교과서 166페이지에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신채호 선생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독립을 위해 가지고 직접 나서서 이렇게 직접적인 투쟁을 해야 한다. 우리가 직접적인 투쟁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독립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의열단에서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랑 맞아떨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 어쨌든 이런 것들을 활동 지침, 강령으로 이렇게 삼고 있었고 그래서 다양한 활동 같은 것들을 하는데 일제 요인을 처단을 하고 식민통치 기관 같은 것들을 파괴하는 그런 활동 같은 것들을 많이 했어. 그래서 너희 아마 여기에서 또 많이 들어봤을 텐데 최승봉 의사하고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나석두 의사가 이렇게 또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일단 여기 지금 두 분 정도만 이렇게 할게. 여기서 보면 밀양경찰서 이쪽 지역에 있는 밀양경찰서도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일제의 그 지배 기구였기 때문에 일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관리하는 그런 기구였기 때문에 그런 얘네의 식민통치 기관인 그 밀양경찰서에 이렇게 폭탄을 던지셨고 그리고 나석주 의사도 그 동양착식 주식회사 거기에다 이렇게 폭탄 같은 것들을 던지시고 막 그렇게 하셨거든. 그래서 보면 여기 초반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개인의 의열 활동 같은 것들을 많이 진행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초반에는 개인의 의열 활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의열단이라고 하는 게 계속 유지가 되었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고 처음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 개개인이 이렇게 의열 활동 같은 것들 하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여 있었는데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한계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같은 것들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1920년대 후반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개개인이 의열 투쟁 같은 것들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군대로 이렇게 그 일본군과 싸우는 그런 독립전쟁 같은 것들로 노선을 바꾸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 중심 세력이었었던 그 김원봉 의사하고 이렇게 다 약간 좀 흩어지면서 황푸군관학교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그 무관학교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 개개인의 의열 투쟁이 아니라 단체가 되어서 그냥 이쪽에 있는 한 명의 군인이 되어가지고 일본군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배우는 그런 활동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황푸군관학교 같은 데 가가지고 정규 이렇게 군사 훈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그 훈련 같은 것들 받은 뒤에 이 사람들이 다시 나와가지고 1930년대로 넘어오면은 조선혁명 간부 학교를 설립을 하게 된단 말이야. 조선혁명 간부 학교라고 해가지고 조선혁명 간부학교라는 건 여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냥 조선의 독립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간부들이 여기 이걸 위해서 싸우는 그런 간부들을 만들자, 간부들을 이렇게 양성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간부 학교를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 이후에 나중에 또 그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단 그런 그 단체들도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런
그런 군대들도 뭐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한인애국단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한인애국단은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단체였었거든. 이것도 한인애국단은 일단 그 이전에 김구 선생이 중심이 되었었던 임시정부가 기억이 나겠지. 임시정부가 그렇게 약간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었잖아. 그래서 국민대표회의 같은 것들도 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 임시정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을 내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막 해체가 될랑말랑하는 혼란스러운 상황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임시정부가 지금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극복해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이거를 극복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독립운동 같은 거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가지고 이런 한인애국단을 결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표적인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 이봉창 의사하고 아이고 불필건 윤봉길 의사 이렇게 등장하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일단 이봉창 의사에 대해서 먼저 보면은 이분은 일본에서 일왕이 타고 있는 마차에다가 이렇게 폭탄을 던지는 그런 이거를 이렇게 해내셨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보면은 여기 일본 지역에 도쿄에 있었는데 일왕이 이렇게 가고 있었어. 일왕하고 그냥 마차 같은 것들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마차가 이렇게 좀 이렇게 타고 가고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일왕이 타 있을 것 같은 그 마차에다 이렇게 던졌는데 결국은 그게 사실 일왕이 타고 있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결국 이거 자체가 약간 조금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청년들이 얼마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독립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었거든. 그래서 일단 보면 여기 이 마차 같은 것들도 보면 지금도 우리가 대통령들 보면은 약간 뭐 또 그 테러 같은 것들 위협이 있으면 똑같은 차를 막 이렇게 여러 대 타고 다니는 그런 것들 많이 본 적 있을 거야.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에도 마차를 많이 타고 있었고, 그래서 그 중에 일왕이 타고 있지 않은 그런 곳을 이렇게 던지게 되었다. 그래서 폭탄이 이거가 좀 실패를 되었는데 이거를 중국에서도 다루게 되었단 말이지. 중국에서도 이걸 신문 기사로 다루게 됐어.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안타깝게도 약간 아쉽게도 하는 그런 언어 같은 것들,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얘네가 그거에 대해서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여기 상하이에 가가지고 상하이 사변을 일본인들이 이렇게 상하이 사변을 일으키게 되는 건데, 어쨌든 뭐 이렇게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상하이 사변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게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윤봉길 의사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여기 아마 도시락 폭탄이라고 하면 다들 잘 알 거야. 이게 보면 여기 일왕이 지금 일본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신난 거죠. 왜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상하이 사변 같은 것들도 완전하게 끝이 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자기들이 이거에 대한 축하 파티 같은 것들을 하게 된 거지. 생일 파티 겸 이렇게 약간 축하 파티 그런 것들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는데 이쪽으로 올 때 사람들 보고 자기들이 먹을 점심은 자기들이 이렇게 도시락을 챙겨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갔던 윤봉길 의사도 갈 때 무이통 폭탄하고 도시락 폭탄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그 뒤로는 잘 알다시피 이렇게 우리가 폭탄을 던지게 되는 그런 건데, 여기 단상에 보면 단상 같은 게 있는데 그 단상에다가 이제 우리가 폭탄을 던지게 되는 거지.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지셨는데 우리가 사실 보면 도시락 폭탄을 던졌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윤봉길 의사가 던진 거는 물병 폭탄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물병 폭탄을 던지고 단상에다가 던지고 도시락 폭탄을 가지고 있는 채로 이렇게 잡히게 되셨거든. 그래서 이게 보면 도시락 폭탄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 같은 것들은 약간 의견이 분분한 그런 상황이야.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게 그냥 이렇게 만약에 이게 던졌는데 내 물병 폭탄이 불발이 되었을 때 그거를 대비해가지고 한 번 더 던지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도시락 폭탄을 챙겨놨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그 이외에는 이렇게 의거를 하고 나서 우리가 자살하기 위해 가지고 윤봉길 의사가 이렇게 자살하기 위해 가지고 이걸 준비를 해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어쨌든 이런 일거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의 독립운동 같은 것들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 그리고 또 여기 국내에서도 이렇게 관심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 국외에서 중국 지역에서도 이제 중국의 중심을 이렇게 잡고 있었던 국민당 정부가 우리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단 말이지. 보면은 이런 다양한 이런 의사들이 의거 활동 같은 것들을 했잖아.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보고 이게 우리가 지금 공공의 적이 일본이라고 하는 그런 공공의 적이 있다라는 걸 발견을 하고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 다른 사람이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어쨌든 우리 공동의 적을 열심히 이렇게 공격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믿음 같은 것들이 커지게 되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어쨌든 여기에서 중국의 국민당이 많이 인정을 해주고 막 그렇게 도와주는 지원을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긴 했지만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 다시 임시정부가 또 다시 좀 뭐라고 해야지 조금 힘든 그런 것들을 겪게 되었었거든. 일제가 계속 해가지고 이제 김구 선생에게 그 현상금 같은 것들을 걸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상하이에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 그 1920년대를 중심으로 했었던 그 무장독립투쟁 그리고 의열투쟁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